해양 인포메틱스를 오늘 주제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여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인데요. 아주 종합적인 관점을 다양한 것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무자들과 연구원들이 함께 효율성, 즉 해양 분야의 효율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해양 인포메틱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해양 인포메틱스를 위한 다양한 근간을 쌓아왔습니다. 기본을 마련해 왔습니다. 업계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는데요. 현재 관련된 저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트레이닝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 인포메틱스는 무엇일까요? 자본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 생산성을 함께 높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특히 조직의, 세계의,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로 사망하는 인구가 아직 많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이 아직 모자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도주의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해양 인포메틱스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코로나19 시국인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해양 인포메틱스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세 가지 중점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협업이고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관련된 인센티브라든지 앞서 필립이 소개해 주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인식 등을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 공유와 의사결정 부분입니다. 항만이 상황인식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의사결정 지원이고요. 그리고 심우성 박사님께서도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 분야는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해양 인포메틱스는 아주 독특한 분야입니다. 해양 분야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공유 경제이고 글로벌화되어 있고 자기 조직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자본 집약적이고 최적화된 자원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소유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상호 교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또 해양 분야입니다. MCP도 들어보셨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해양 생태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항상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해양 인포메틱스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과 항만 간 운송, 이 맥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화를 어제도 강조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적 관행에 많이 접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고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인포메틱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큽니다. 특히 해양 생태계를 혁신할 때 해양 인포메틱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클 것입니다. 여객이나 화주나 선사나 그리고 해양 운송 분야가 이 해양 인포메틱스의 혜택을 많이 가져갈 것입니다. 이 해양 인포메틱스를 봤을 때 여러 개의 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통신,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데이터 교환, 그 위로 의사 지원, 그 위로 또 구조적인 층, 이런 식으로 층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글로벌 협업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교환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해운은 자기 조직화가 가능한 생태계입니다. 해운에서는 하나의 핵심 조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통제가 분산화되어 있고 조직 간의 연동성이 느슨해서 자율적이고 유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해상에서 일어난 일과 육성에서 일어난 일을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동과 운항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이런 시국에서는 서로를 더 생각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해양 교통이나 또 다른 곳에서도 혼잡도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항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21일에 달하는 항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다른 항만까지 가는데도 그 대기 시간 이동 거리도 멀지만 항만에 입항을 하기 위한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과 선박 간 그리고 항만과 컨테이너 선 간 통신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트콜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올 것인데요. 인프라가 지금의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분석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렇다면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양 인포메틱스를 잘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텐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인 시각을 먼저 바탕에 마련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시각에는 정보 공유, 그리고 예약 경제, 표준화, 그리고 협업 여건 마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약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장소에 가기 전에 미리 예약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제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를 예약 경제라고 부릅니다. 표준화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협업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박은 해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참 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선박 간 어떤 협업이 가능한지 그 여건을 잘 마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스마트 운항을 보겠는데요. 스마트 운항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 항만, 그리고 스마트 선박, 지능형 허물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효율성 중심의 환경, 지속 가능성과 또 자본 생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협업 마련을 위한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예전에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표는 또 어제 마이크 버그만님께서 말씀하신 주제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상황 인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항만 종사자들과 주최자들이 결정을 내리기 위한 어떤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제공해주는 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다 독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의 힘이 이 해운 산업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운 물량을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잘 처리하기 위한 협업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거기에 해양 인포메틱스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슬롯 교역이 가능한 그리고 타임스탬프도 교역이 가능한 시장이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예약 경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항만에는 다양한 선박이
입항을 하고 있고 또 선박 입장에서는 다양한 항만에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과 항만 간 최적의 포트콜 파트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 공유 커뮤니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첨예한 논쟁이 이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보 공유 커뮤니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관한 논의입니다. 다음이요. 표준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표준화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또 IMO가 표준화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IARA가 포트콜 메시지 포맷을 표준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점도 감사드리고 민간 분야에서도 관련 이니셔티브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현재 현황도 해양 인포메틱스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항만은 운송 허브가 될 것이고 정보의 허브 그리고 에너지 허브가 될 것인데요. 이러한 허브가 될 수 있는 항만을 해양 인포메틱스가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인프라를 먼저, 즉 기반을 먼저 닦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스마트한 항만은 요원한 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스마트 선박도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책을 쓴 공동 저자도 이런 점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탄소 저감이 해운 분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선박 분야에서도 이 해안 인포메틱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탄소 저감이라든지 다른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능형 화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양한 기업이 현재 컨테이너에 지능형 기기를 도입하고 있죠. 다양한 용례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사이버 위협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 점은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해양 분야는 파편화된 상황인식에서 공동의 상황인식으로 또 정보의 품질이 낮았던 곳에서 높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의 품질로 비구조적인 정보 교환에서 구조적인 정보 교환으로 그리고 대기 시간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길었던 곳에서 이제 적기, 운항 등 저스트 타임의 도입 등 이런 식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서 조금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 상황만 봤을 때요. 표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양 인포메틱스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업 여건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조율된 동기화된 작업이 필요하다던가 의사결정에 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지능형으로 통합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으로 자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업계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해운 분야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선사나 해운 업계가 중요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해양 인포메틱스는 해양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응용 과학 부분이고요. 또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부각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해양 인포메틱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많은 격차를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카고 체인을 통해서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 또 해양 인포메틱스가 가져다주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안전성, 탄력성, 지속 가능성을 해양 운송 분야가 개선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줍니다. 해양 인포메틱스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향후 미래의 해운 분야에 있어서 주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 인포메틱스는 변화를 위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학계와 특히 연구원들과 업계가 함께 손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계와 실무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당장 급하다고 효과가 없는 임시 방편에 의존하지 말고 디지털화를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해양 인포메틱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해양 인포메틱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네, 이런 점을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해양 디지털 컨퍼런스에서 이 해양 인포메틱스라는 주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기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될 것이고요.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선사의 CIO들이나 또 해양 당국이나 해양 인포메틱스에 다양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이요. 해양 인포메틱스는 저희가 앞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협업을 또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